최근 3년간 베리스크 애널리틱스의 월봉 차트를 보면 한동안 완만하게 우상향하던 구간이 있었고 중간중간 조정이 발생하여 투자자들의 심리를 시험했습니다. 과거 특정 시점, 예 2023년 초에도 비교적 강한 상승세가 관찰되었는데 현재 가격 흐름 역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특히 최근 형성된 캔들 패턴을 보면 이전에 저항선을 돌파했던 구간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단기적인 추가 상승 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SMA, 분석에서는 SMA5, SMA10, SMA20, SMA60이 단계적으로 위로 배열되며 골든크로스가 여러 차례 발생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현재 SMA5와 SMA12 상단에서 교차하며 단기 상승을 지지하고 있고 SMA20과 SMA60도 완만한 상승 기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골든크로스 직후 상승이 이어진 사례가 있었기에 이번에도 긍정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월별 거래량 막대가 과거 주요 상승 구간에서 뚜렷한 증가를 보였는데 최근 역시 비슷한 패턴이 관찰됩니다. 이러한 거래량 증가가 이전 상승의 전조가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3년 초와 2024년 초 상승 패턴이 어느 정도 재현되는 흐름이 관측됩니다. 다만 매수세가 얼마나 지속될지가 관건이며 이전 고점 부근인 심리적 저항선 돌파 여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단기 3개월 관점에서 베리스크 애널리틱스의 가격은 이전 단기 고점대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중기 6개월로 본다면 과거의 상승 조정 사이클을 고려할 때 일정한 조정 국면도 배제할 수 없으나 전반적으로 SMA들의 상향 배열이 우세의 상승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 1년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이익 창출과 안정적인 시가총액 증가를 감안할 때 우상향 가능성이 좀 더 크지만 시장 전반의 변동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가격 흐름만 봤을 때 최근 3개월 동안은 대체로 상승세를 유지하며 단기적으로는 1차 지지선이 직전, 저점 부근, 1차 저항선이 과거 고점 부근으로 설정됩니다. 해당 구간을 안정적으로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 동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평균선 측면에서 SMA5와 SMA12 조금씩 벌어지는 골든크로스 형태를 유지 중이며 SMA20과 SMA60도 하방 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상승 국면에서도 이동평균선 교차 시점 이후 거래량 증가가 관찰되었는데 최근 거래량도 이 추세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분석을 보면 특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거래량도 우상향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므로 매수세가 더욱 몰리면 단기 급등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종합평가를 하자면 단기 일주 물결표 1개월에는 조정보다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중기 3개월로도 우상향 기조가 유지될 공산이 큽니다. 다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나 거시경제 지표가 부정적으로 변할 경우 갑작스러운 하락 전환이 생길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RSI 지표를 살펴보면 최근 베리스크 애널리틱스의 RSI 값은 60에서 70 근접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아직 과매수 구간인 70을 완전히 넘어서지는 않았지만 상승세가 다소 강해졌음을 시사합니다. 지난 14일간 RSI 변화율은 주가 상승과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주가는 꾸준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과거에도 RSI가 70 언저리에 이르렀을 때 단기 조정이 발생한 사례가 있으나 이것이 곧장 하락 추세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중반 무렵에도 RSI가 75를 기록한 직후 잠깐의 횡보 후에 오히려 추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크게 늘었던 반면 현재 거래량은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므로 이전과는 다소 다른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RSI가 70 부근에 도달하면 단기 조정 가능성은 늘 존재하지만 현재는 아직 극단적 과매수 국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RSI가 이 수준에서 더 상승한다면 추가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과거 데이터를 보면 RSI가 80을 넘어서는 구간에서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으니 이 구간에 접근할 때에는 좀 더 신중한 관찰이 필요하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에서는 최근 K와 D가 교차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단기적인 상승 전환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K가 D 위로 급격히 치솟은 후 주가가 단기간에 반등한 패턴은 과거에도 몇 차례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스토캐스틱 교차는 베리스크 애널리틱스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캐스틱 값은 70에서 80대에 진입하면서 과매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보통 80 이상을 과매수 구간으로 간주하기에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만 단기적인 부담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전에도 스토캐스틱이 90 이상까지 올라간 후 가격이 한동안 횡보하거나 조정을 거친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단기 조정이나 숨고르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유사한 스토캐스틱 수준이 나타났을 때 구체적으로 2023년 하반기 초에는 K가 90을 넘어선 이후 약 2주 정도 상승 후 급격한 조정을 겪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단기 과열 구간 진입 시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 투자자들은 부분적으로 이익 실현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대로 과매수 구간이 길게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추세 상승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MACD 분석에서 최근 30일 동안 MACD와 신호선이 교차한 시점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주가는 단기 조정을 거친 후 재차 반등세를 보였는데 이는 MACD가 신호선 위로 올라섰다가 다시 아래로 교차하기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투자 심리가 출렁였음을 시사합니다. 현재 MACD와 신호선 간의 차이는 소폭 플러스 구간으로 보이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히스토그램 역시 점진적으로 플러스 폭을 확대해가는 모습인데 이는 베리스크 애널리틱스의 단기 상승 추세가 아직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히스토그램이 양, 플러스 상태에서 더욱 커지면 상승 탄력이 강화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고 반대로 플러스 영역이 줄어든다면 상승 모멘텀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장단기 신호 측면에서 MACD는 보통 중장기 추세를, 신호선은 비교적 단기 변화를 반영합니다. 현재 MACD 자체가 영선을 상회하고 있고 신호선과의 괴리도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어 큰 추세 전환보다는 상승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MACD가 가파르게 하락 전환하거나 신호선 아래로 급락할 경우에는 하락세가 강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볼린저 밴드를 살펴보면 현재 베리스크 애널리틱스 주가는 중심선보다 살짝 위에 위치해 있으며 상단 밴드 쪽으로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가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상단 밴드를 완전히 돌파할 경우 단기 과열로 해석되어 조정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단선에 완전히 닿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승 탄력이 지속될 여지 또한 남아 있습니다. 최근 20일간 볼린저 밴드 폭은 점차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볼린저 밴드 폭이 확장될 때는 변동성이 증가하는 편이며 이는 상승폭이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락 변동성도 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밴드가 폭넓게 벌어질 때 강한 추세가 시작되거나 진행 중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과거에 볼린저 밴드를 상단 돌파한 뒤 계속 급등했던 사례도 있었지만 밴드를 돌파했다가 되돌림이 즉각 나타난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상단 밴드 돌파 시도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며 밴드 중심선 부근 2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단 밴드 쪽으로 되밀린다면 단기 조정이 심화될 수 있으니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관점에서 베리스크 애널리틱스의 주가는 주요 되돌림 비율 중 50%와 61.8% 사이를 일정 기간 동안 지지받으며 상승 추세를 유지해왔습니다. 현재 가격이 61.8% 수준을 넘어서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단기 저항 돌파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로는 2024년 상반기 무렵에도 61.8% 되돌림 부근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다른 지표들도 상승 추세를 뒷받침했기 때문에 강력한 랠리가 지속되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시나리오가 재현될 수 있을지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현재 되돌림 구간을 안정적으로 돌파한다면 이전 고점 부근인 300 근처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00% 되돌림선, 과거 최고가, 돌파 여부가 중요해지며 만약 그 선을 넘어서게 된다면 새로운 고점을 탐색하는 강세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기 목표가를 300 전후, 장기 목표가를 320 이상으로 설정해 볼 수 있겠으나 이는 시장 전반의 흐름과 거시경제 지표가 우호적일 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OBV, 온밸런스 볼륨을 보면 과거 가격 상승 국면에서 OBV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일 때 베리스크 애널리틱스 주가도 함께 강한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최근에도 OBV가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거래량이 가격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OBV가 급등했던 시점에는 거래량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주가가 단기간에 큰 변동을 보였으므로 향후 OBV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VWAP 거래량 가중 평균가 위 흐름을 보면 현재 주가는 VWAP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시장 심리가 긍정적임을 의미하며 투자자들이 손익분기점을 상회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VWAP 아래로 떨어지면 매도 압력이 강화되어 하락폭이 커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표 주변의 가격 움직임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일별 거래량을 고려하면 특정 시점, 예주가가 단기 저점을 형성하던 구간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그 구간에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었음을 의미하며 이후 가격 상승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OBV와 VWAP 모두 상승 기조를 이어간다면 당분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ADX 추세 강도 지표는 현재 20 수준을 넘나드는 구간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ADX가 20 이상이면 추세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다고 해석합니다. 만약 ADX가 25에서 30을 넘어선다면 더욱 강력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도 ADX가 급등한 시점에는 강한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가 뚜렷하게 전개되었으므로 이 지표가 빠르게 오르는지 관찰이 필요합니다. 플러스 DI와 DI 간의 교차도 중요한데 최근 플러스 DI가 DI 위에 위치하여 상승 방향성이 우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러스 DI가 DI를 크게 웃돌 때는 통상적으로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고 과거에 이들이 데드크로스, 즉 DI가 플러스 DI를 역전로 전환되면 단기 조정이 빈번히 나타났습니다. 현재 추세 분석 결과 ADX가 완만하게 오르면서 플러스 DI가 우위에 있는 구간이므로 상승 추세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ADX가 20 이하로 다시 떨어지거나 플러스 DI와 DI가 교차하는 변화가 생긴다면 추세가 약화되거나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룬 지표를 살펴보면 아룬업, 녹색, 200에 가깝게 유지되는 시점은 보통 상승 추세가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최근 베리스크 애널리틱스에서도 아룬업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아룬 다운, 빨간색, 200에 접근하면 하락 추세가 강하다는 뜻인데 현재는 아룬다운이 비교적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룬업이 아룬다운을 상회한 시점은 상승 추세가 본격화되었음을 시사하며 매수 신호, 검은색 위쪽 삼각형가 나타난 구간에서도 아룬업이 아룬다운보다 상당히 높았습니다. 실제 이 구간에서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간 사례가 다수 포착됩니다. 매도 신호,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는 아룬다운이 아룬업을 역전할 때 주로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가격이 단기적으로 하락 전환하거나 최소한 횡보를 거치곤 했습니다. 한편 아룬업과 아룬다운이 함께 횡보하거나 동시에 급락한 시점은 추세가 애매해지는 구간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방향성을 탐색하던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룬값이 꾸준히 80 이상에서 머무르면 상승 추세, 20 이하에 머무르면 하락 추세가 굳어질 확률이 높으므로 해당 지표의 극단 구간을 주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CCI 지표에서 플러스 100을 넘기면 통상적인 과매수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베리스크 애널리틱스가 플러스 100을 초과했던 시점을 보면 실제로 단기 상승세가 가파르게 전개된 반면 일정 시점 이후에는 과열 경고 신호로 작용하여 일시적인 조정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100 아래로 내려간 경우에는 과매도 상태로 보고 매수세가 유입될 여지가 커집니다. 과거 100 이하 구간에 진입했을 때 주가가 일정 기간 하락 후 기술적 반등이 빠르게 나타난 사례도 존재하므로 이 영역은 잠재적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CCI가 플러스 100에서 하락 전환되거나 100에서 상승 전환되는 시점은 주가의 단기적 반전이 일어나기 쉬운 구간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0 부근을 오르내릴 때는 명확한 추세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다른 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I가 극단적 구간 플러스 100 이상 또는 100 이하에 장시간 머무르면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총평 베리스크 애널리틱스의 여러 차트 지표를 종합해보면 전반적으로 단기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동평균선, SMA에서는 단기선들이 장기선 위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거래량도 과거 주요 상승 시점과 유사한 패턴으로 증가 중입니다. RSI와 스토캐스틱, MACD,
그리고 볼린저 밴드 모두 현재 시장 심리가 우호적인 상태임을 암시하며 피보나치 되돌림에서는 61.8% 수준 돌파를 노리는 양상입니다. OBV, VWAP, ADX 등 다른 지표들 역시 시장에 대한 긍정적 흐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표가 상승 쪽으로 기울었다 하더라도 시장은 언제든지 돌발적 악재에 의해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캐스틱이나 CCI 등 오실레이터 계열 지표들은 단기 과열 구간에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RSI가 70을 넘어 고점권에 진입할 경우 일시적 조정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베리스크 애널리틱스에 대한 단기 투자자들은 추세가 이어지는 동안 수익을 극대화하되 변동성 급등 시에는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기적으로는 SMA 20과 SMA 62 하방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어서 큰 폭의 하락보다는 박스권 내 지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6개월 정도의 관점에서는 완만한 우상향 흐름이 유효하리라 전망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피보나치 100% 되돌림을 넘어설 때 새로운 고점을 시도할 수 있으며 ADX나 아론 등 추세 지표가 이를 강하게 뒷받침할 경우 상승 랠리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베리스크 애널리틱스가 단기, 중기, 장기 모든 구간에서 우호적 신호를 보이는 상태지만 그만큼 차익 실현 매물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거래량 확인, OBV 추세 유지 여부, 그리고 오실레이터 지표 과매수 신호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안전한 투자 전략으로 보입니다. 전반적 추세는 상방이지만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